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민들이 태풍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일손 부족에다 피해 작물의 대부분이 이미 상품성을 잃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특권층 입시 비료 의혹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까지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지역을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귀농 귀촌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귀농 귀촌 이후 맞이하는 색다른 추석 명절 준비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추석 수확을 앞둔 농촌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농민들이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데다 출하를 코앞에 두고 상품성을 잃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호남 평야. 수확을 앞두고 노랗게 익어가던 벼가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농부가 직접 벼를 세워보지만 부족한 일손에 작업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 수확을 못하지. 밑에 다 썩어버린 게 3분의 1 수확도 못해요. 그렇게 실어자면. 이모작을 위해 농사를 앞당겼던 이 노는 타격이 더 컸습니다.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벼가 땅바닥에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 논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1137헥타르나 되는 면적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는데 축구장 1378개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게 이렇게 다 쓰러지고 나면 농민으로서는 참 참담한 마음이죠. 이게 이제 태풍이 1년 농사를 다 망쳐 놓은 거지. 강한 바람에 밭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과수원을 하얗게 뒤덮은 낙과는 이미 상품성을 잃어버린 상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떨어진 과일을 주울 뿐입니다. 지금 이제 출하하려고 했던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2, 3일 사이에 이게 출하를 다 할 예정인데 다 떨어져 버렸죠. 고추밭에서도 바람에 쓰러진 지지대를 다시 세우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농작물 보험의 현장 실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갈수록 농작물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전북 지역에 오늘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까지 지역에 따라 50에서 1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러진 벼나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국노총 소속 기사들의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전주 시내버스가 정상화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시내버스 회사들은 버스 기사들의 내년도 임금을 올해보다 4.2% 인상하고 일일 2교 대제를 연초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섭안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버스 기사들이 사흘간 이어온 파업은 모두 해제됐으며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최근 특권층의 입시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대통령까지 나서 대입제도 개편을 주문했는데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 교수 자녀의 입시 비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공방까지 기득권층 자녀들이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누려온 특혜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허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허무하죠.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곳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자기소개서 같은 비교과 영역입니다. 자율 동아리나 수상 경력도 본래 의도와 달리 입시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의 박탈감은 더 심각합니다. 수상 경력을 쌓을 교내 대회 수를 살펴봤더니 서울 강남의 일반고가 평균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은 2.5개에 불과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도 서울과의 격차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서울에 비하면 지방이 약하죠. 뭐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도 뭐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사실. 결국 수도권과 지역 간 광범위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5에서 10% 수준인 농어촌이나 지역 인재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면접 같은 정성평가에서도 고등학교나 지역 간 차별이 의심되는 상황. 깜깜이 전형이 되지 않도록 전형 기준과 지역별 계층별 합격자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입시 전형 절차에 대한 공정성이나 또는 신뢰성을 확보해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장악하게 공개해서 또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묶어 공동 선발하는 등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이 정시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 공정성 논란이 정시 확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한 줄 세우기 식의 정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하반기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달빛 학교 강의가 진행되며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전주 수목원에서 아버지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촌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준비가 한창인 귀농 귀촌인들을 이몽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촌 생활 만 2년이 되는 올해 60살의 이종태 씨는 4,000제곱미터 넓이의 시설 구축가 주 장목입니다. 이 씨 부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다가 금강을 끼고 있고 산세가 좋은 이곳 고향으로 옮기는데 의견이 일치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흥겹게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 생활을 즐긴다는 이 씨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어릴 적 추억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거기서 제가 맞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 애경사라든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내려와. 앞으로도 농촌에서 심신을 편하게 하고 이웃 간의 정도 돈독히 하며 인생 이모작을 풍성하게 한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해오던 대로 어차피 제가 다 했었으니까요. 뭐 평소 없이 다름없이 또 가는 거죠. 지난해 이맘때 익산 시내에서 시골로 들어온 김지유 씨 50대 초반이지만 농사일을 힘 닿는 데까지 척척 해냅니다. 버섯을 재배하며 생계를 꾸리고 노년의 이룰 목표에 조금씩 다가간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1년차 농사꾼이지만 건강도 지키고 삶의 의지도 강해져 이번 추석에는 친지들에게 자식 같은 버섯들을 선물할 생각입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새로워요. 그런 것들이. 지난해 도내 귀농 귀촌한 가구는 16,000가구, 농업 장려 수당과 빈집 임대료 지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이들에게 귀농 귀촌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촌 환경 개선과 기능 강화 사업이 내년부터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개발 분야 신규 지구 공모에 도내 28곳이 선정돼 국비 597억 원 등 사업비 85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완주 봉동읍은 5년간 180억이 투입돼 생강골 문화나눔센터 등이 추진되며 군산 개정면과 익산 춘포면 등 16곳은 각 40여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 시설이 강화됩니다. 도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특별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
시군과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와 타 지자체 어선의 월선 조업, 그물 규격 위반과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이며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도내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필리핀 실랑시와 협약을 맺고 내년 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사과 농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단기간 국내에 머물며 지정 농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촌 사회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7일 필리핀 실랑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봄부터 사과 재배 농가에 4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제공하고 실랑시는 인력을 제공해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바쁜 농가에 힘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안군이 중국 관광객 1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중의국제여행사, 도관광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관들은 부안 관광 활성화의 뜻을 모으고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활동, 중국인 관광객 모객, 행정 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추석 연휴 기간 발효 소스 토굴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발효 소스 토굴은 길이 134m, 폭 46m의 지하 저장고로 소스 전시관과 원형 저장고, 가상현실 체험관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 개발한 발효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재난재해 대책반은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근무 상황을 유지하고 공영 주차장 12개소의 무료 개방, 택시 확충,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52마리가 발생한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1,074마리, 올 들어 지금까지는 927마리로 매년 5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 한동현 의원은 별도의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해 운영하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인 탐마루 생산단지의 포장 심사가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기업 맞춤형 쌀 원곡료인 탐마루 11,500여 톤을 선별하기 위해 앞으로 5주 동안 생산단지 45개소 2,000여 헥타르에 대해 현지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장 심사는 단지 대표와 인간심사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품종 혼입을 비롯해 도복, 병해충, 잡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품질 쌀을 제품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가 복잡하고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나오는 정보를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지원을 총괄한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와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총점 92.3점을 받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 전남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객 수요를 파악해 사전 정보 공표 목록을 배치한 것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군산학 강좌가 오는 17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좌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되짚어보기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리고 앞으로 석 달 동안 10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에 시작된 강좌는 지금까지 1,6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석정 이정직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미술관은 전북 지역 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전 시선이 닿다, 시선이 담다를 내일부터 전시합니다. 정읍시가 자살 예방의 날인 내일 CGV 정읍점에서 생명사랑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부안군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특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견우와 직녀를 춤으로 재해석하고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염원한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시 열린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왕기성 명창과 떠나는 전주 소리 여행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일 백제 왕궁 일원에서 한가위 소원 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생태하천협의회는 19일부터 나흘간 진행하는 전주 반딧불이 탐방 행사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1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19년산 맹류 종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3도에서 낮 기온은 29도, 익산도 23도에서 29도, 동북권은 무주가 21도에서 29도, 진안이 21도에서 2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3도에서 27도, 고창이 22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에선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음 단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